자, 사주 선배에 대해서 하도 궁금하다는 게 많아서 또 하나 제 거 깔려고 합니다. 제가 살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 3개가 있습니다. 3개. 오늘 이거 찍으러 오면서 항상 이제 명리학을 공부하면 웃긴 얘기지만 처음에 공부하시면 자기 사주 말고는 볼 일이 없어요. 딴 사람이 안 물어보기 때문에. 그러면 내 사주를 쫙 갖다 놓고 연도별로 다 깝니다. 몇 년도에 뭐 했지. 이게 그때 이런 영향이 있나? 이 이론이 그거랑 연관이 있나? 뭐 이러면서 자기 사주 엄청나게 봐요. 그 다음에 좀 확장되면 가족 사주 보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자기의 인생을 좀 반추해보고 돌아보는 계기가 돼서 그게 되게 좋은데 그러면서 봤더니 제가 3가지를 한 거에 대해서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책 읽는 습관, 이걸 만든 게 저한테는 평생에 제일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사주를 그냥 놓고 보면 저는 목인성이 없어요. 아예 씨가 말라 있는 사람이라 뭐 미토 안에 이렇게 되게 약하게 뭐 조금 있는데 그 풀따구리 뭐 이 많은 불에 뭐 넣어봐야 뭐 티도 안 나는 산불 났는데 거기다가 이제 풀 뿌리고 있는 거 뭐 이렇게 이렇게 풀 뿌리는 거랑 비슷해요. 뭐 흔적도 없죠. 그래서 근데 이제 다행인 건 대운상에서 좀 목들이 들어와서 좋을 것 같으나 뭐 별로 좋진 않았는데 어쨌거나 제가 옛날에 자라서 컸을 때 놓고 보면 저희 집이 그렇게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그렇게 책을 많이 읽어주셨어요. 읽어주신 것도 그렇고 많이 사준 것도 그렇고 저도 맨날 친구 집 놀러 가거나 어디 가면 항상 새로운 책 있으면 맨날 그거나 보고 앉았고 애들하고 안 놀고 약간 왕딴가 뭐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 표현에 의하면 목이 쉴 정도로 책을 읽어줬다고 하시니까 근데 이제 그게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책을 되게 어려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자를 내가 눈으로 받아들여서 뇌의 작용을 통해서 이해해서 습득하는 게 대단히 고도화된 뇌의 작업이에요. 그래서 되게 피곤해요. 그리고 에너지 용량 소비도 너무 많고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가 유전적으로 그냥 놓고 보면 당연히 우리 먹은 걸 갖다 이렇게 잘 지방으로 축적해가지고 그걸로 버티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 그런 쓰잘데기 없어 보이는 거에 에너지를 왕창왕창 쓰는 거를 유전적으로 안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익숙해지도록. 운동도 똑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사냥을 하거나 우리가 이제 뭐 선사시대나 이런 데를 놓고 보면 아니면 농사 짓기 위해서 그렇게 운동은 아니지만 어쨌건 먹고 살려고 몸 쓰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외에는 배고프니까 최소화 시켜야지. 그게 몸에 배어 있는데 워낙 이제 요즘 풍족하고 뭐가 많다 보니까 이제 운동이라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뭐 당장 뭐 운동하시는 분도 싫어하겠지만 그냥 우리 모르모트 같은 애들 뚱뚱하게 살찌면 이게 바퀴에다 막 이렇게 빽빽빽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그것도 반복하고 습관화하지 않으면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는다는 행위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도화된 행위고요. 그걸 습관으로 만드는 게 대단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좀 익숙하게 저는 책을 가깝게 두고 뭐 다양하게도 보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만들어진 것 자체가 제 인생에서 제일 좋은 일이었지 않나? 뭐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생각으로 저희 집에서 저를 그걸 가르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서예 학원을 다녔어요. 그래서 천자문 동몽선수 명심보감까지 서예도 쓰고 외우고 해서 한자를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제가 이 사주 볼 거라고 생각하고 가르치신 것 같진 않은데 그 당시에 뭐 그렇게 인기 있는 서예가 인기가 있었던 것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굳이 북구시를 저도 대구에서 자랐기 때문에 뭐 서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동네에 있는 서예학원 다녔는데 근데 이제 그 가르쳐준 선생님을 지금 막 떠올려 보면 대단히 옛날 방식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했냐면 천자문을 할 때는 처음에 천지 현황 내지 할 때는 쉬워요. 내자만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둘째 날은 천지 현황 우주 홍황 해서 8글자인 거예요.
그것까지 괜찮아. 백자까지 계속 100개를 다 외워야 돼요. 백자 가면 104자 갈 때 앞에 천지현황 뺍니다. 그럼 100자부터는 천자가 문 끝낼 때까지 100개씩을 맨날 외워서 써야 돼요. 그럼 하루에 한 2시간 걸려요. 그거 아무리 개판 막 이렇게 써도.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저절로 외워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졸업은 아니고 이제 천자문 뗀다고 할 때 보통 이제 책거리라고 하는 게 그런 어떤 책을 하나 조선시대 때 떼면 책거리라는 게 이 책 뗐구나 해서 그 책을 똑같이 쓰는 거예요. 하나를. 그래서 내가 쓴 책이 한 권 만들어지고 그걸 축하한다고 떡 돌리고 했던 게 책거리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똑같이 천자문을 다 쓰는 거예요. 처음부터 천자를 쫙 써서 딱 전지 이만한 거에 10장 100개씩 들어가니까 만들고 나면 이제 책거리 해서 뭐 약간 파티라기보다는 뭐 하여튼 초코파이 사다 놓고 뭐 이렇게 먹고 했는데, 그게 제가 이 명리학 고전이나 기타 등등 동양 철학 관련된 책들을 읽는데 대단히 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확실히 손으로 써보고 그게 뭐 전서체, 해서체, 초서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골문 배워도 이렇구나, 변천사가 이렇네, 이런 것도 좀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부수나 이 한자들이 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이게 어떤 의미들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지도 잘 알게 되고 해서 너무 크게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주를 볼 거라고 예상을 안 했을 건데 분명히 근데 이게 제 자산으로 남아 있어서 되게 도움이 돼서 그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 명리학 공부를 시작한 게 저한테는 되게 큰 선택이고 이게 앞으로 이제 남은 제 인생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는 저도 되게 고정관념, 편협한 생각, 왜 저 사람은 나하고 저렇게 다르게 행동할까? 왜 회사에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아부만 하고 뭐 이렇게 좋아서 막 저럴까? 남 뒤통수 까고 하는 게 그렇게 즐거울까? 정말 나쁜가? 선한가? 악한가? 희노애락 애호욕은 과연 무엇인가? 뭐 맨날 동양 철학책 보니까 그리고 뭐 칸트책 봐도 그렇고 뜬구름 잡는 얘기들도 많고. 근데 솔직히 이제 제가 많은 그런 서양의 철학책, 동양의 철학책 많이 봤는데 그런 관념적인 또는 우리가 이제 그냥 생각 또는 철학적으로 그냥 그렇구나라는 거에 이해는 할 수 있게는 해줬는지 모르겠으나, 실질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살고 있고 저건 왜 저런 일이 벌어지고 이건 어떤 관계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해석이 되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명리학 배우고 나니까 그 해석 툴이에요 이게 그냥. 그러니까 내가 몰라서 그게 해석이 안 되는 거지, 알고 나면 되게 심플하게 해석이 잘 됩니다. 그리고 이게 웃긴 건 이론적으로 그렇게 구축이 된 이유가 몇천 년 동안 검증을 그렇게 한 거예요. 저처럼 그 나이 먹은 아저씨들이, 할아버지들이. 왜냐면 옛날에는 뭐 양반집에 태어나면 농사도 안 져, 뭐 알아서 밑에서 해오면 맨날 책 읽고 뒹굴뒹굴 하는 게 일이에요. 그때 뭐 텔레비가 있어, 뭐 핸드폰이 있어, 없잖아요. 책 좋아하는 사람들이 맨날 그거 보고 뭐 추적점 치는 거 재밌으니까 한번 이것도 쳐보고 저것도 쳐보고 뭐 이렇게 해보고 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농사지러 가가지고 풀 자랐는데 저거 어떻게 됐나. 그래서 그런 거에 막 적용시키다 보니까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론이 만들어지고 어떤 게 뭐 원리가 되고 하는 걸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의 나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고 뭔가 뚝딱 만들어지는 건 없습니다. 천체가 움직이고 뭐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한 것도 내가 아침에 눈 뜨니까 해가 뜨고 밤 되면 해 지고 막 추워졌다 더워졌다 하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럼 그걸 파헤친 것 뿐이에요, 관찰로. 근데 왜 그렇게 움직이는 걸까? 왜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거지? 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학은 다 가설입니다. 가설. 블랙스완이라는 책에 보면 나오지만 다 백조가 흰 걸로 알고 있다가 까만 백조 한 명 딱 나오는 순간 그 이론은 깨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뭐 양자역학이든 뭐 고전물리학이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리로 쓰고 여러 가지 이런 환경이나 개선될 수 있도록 쓰는 건 맞습니다만 얘들도 다 가설들이에요. 지금 쓰는 것 뿐이지. 더
세상을 더 잘 설명하고 더 뭔가 우리를 잘 표현하고 뭔가를 더 정확하게 알려주는 이론이 나오면 다 깨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막 그게 꼭 맞는 것처럼 믿는 것도 좀 아닌 거라고 생각 드는데 뭐 어쨌거나 저는 기본적으로 명리학 이론은 지금 맞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것도 하겠죠. 근데 이걸 배우고 나서 확실히 세상을 보는 시각이 많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들어서 또는 그냥 관념적인 걸로 이해하던 걸 되게 구체화 시켜줘가지고 그래서 저는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이제 좀 이제 설날 좀 있으면 되니까 나한테 되게 중요한 뭐 자산이랄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뭔지를 한번 좀 돌이켜보고 그걸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과는 다른 차별화된 뭔가를 더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돌이켜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 케이스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